안녕하세요. 건강박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저속노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것,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기능적으로 성장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좀 활기차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런 이야기거든요. 오늘은 이 저속노화 개념, 특히 내과 의사 정의원 박사님의 통찰을 중심으로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무슨 뭐 렌틀콩이니 뭐니 하는 그런 반짝 유행 말고요. 진짜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게 뭔지, 특히 우리의 마음가짐, 그러니까 마인드셋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저속노화라는 말이 요즘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잘못된 정보라든가 아니면 너무 상업적으로 포장돼서 그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피상적인 유행 너머에 있는 이 저속노화가 여러분 삶과 또 우리 사회 전체에 주는 더 깊은 의미, 그리고 또 어떻게 이걸 실천할 수 있을지 그 지혜를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정의환 박사님이 말하는 진짜 저속노화, 그게 뭘까요? 핵심은 뭐 병 없이 그냥 오래 버티는 게 아니라고 해요. 굵고 길게,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70세, 80세, 뭐 심지어 100세까지도 충만하게 사는 거. 네, 굵고 길게. 표현이 좋네요. 그렇죠. 30대 중반부터는 우리 몸 기능이 뭐 1년에 1%씩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와, 근데 이게 재밌어요. 자동차랑은 다르게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네, 혹시 호르메시스라는 개념 들어보셨어요? 네네, 들어봤죠. 이게 운동처럼 적절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세포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노화를 늦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적응력을 키우는 거죠. 결국 노화 속도 자체를 좀 늦추면서 동시에 신체 활동, 또 인지 활동, 사회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성장을 계속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네, 맞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 성장입니다. 성장. 단순히 기능을 유지보수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안티에이징 이런 거랑은 확실히 좀 차별화가 되는 지점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결국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는 그 회복 탄력성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아하, 회복 탄력성. 좋은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 저속노화라는 말이 참 좋긴 한데 좀 잘못 쓰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죠. 무슨 뭐 렌틸콩만 먹으면 다 될 것처럼 너무 단순화하거나 이 화장품만 바르면 바로 젊어져요. 뭐 이런 식의 저속한 저속노화 마케팅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 유혹이 많죠. 저속한 저속노화.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쵸. 뭐 스파나 필라테스 같은 데서도 그냥 좋은 말이니까 갖다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서 원래 취지,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 전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그런 본래 의미는 좀 희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오해나 왜곡은 아무래도 좀 빠르고 쉬운 해결책을 선호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기도 하고 또 모든 걸 상품화하려는 경향에서도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우려스러운 지점은 저속노화가 가진 그 중요한 사회적 가치, 예를 들면 고령화 사회의 건강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퇴색시킬 위험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단순히 미용이라든가 일시적인 기분 전환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개념인데 말이죠. 그래서 정 박사님은 이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시간 없어서 운동 못해. 성공하려면 나를 좀 갈아 넣어야지. 이게 뭐 이른바 갓생이라고 하죠? 네, 갓생. 아니면 반대로 에이 그냥 즐기다가 짧게 살래. 뭐 욜로 이런 거요. 그렇죠, 욜로. 이게 바로 성공, 갓생, 즐거움, 욜로, 그리고 자기 돌봄, 저속 노화 이 세 가지가 서로 막 싸우는 양립할 수 없는 거라고 보는 잘못된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삼각형? 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에 좀 갇혀 계시진 않은가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가 꼭 그렇게 대립하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시너지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운동이나 충분한 잠 같은 그런 자기 돌봄 활동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뇌 기능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 실제로 운동 후에 창의력이 60%나 증가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와, 60%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기 돌봄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성공적인 삶, 갓생에 정말 실질적인 어떤 연료가 되어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연료. 네. 또 반대로 어떤 성취감에서 오는 그런 긍정적인 도파민 있잖아요. 네네. 그게 또다시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게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와, 선순환. 네. 그러니까 핵심은 뭘 하나를 위해 다른 걸 희생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잘 찾아나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균형.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 정 박사님이 나무 비유도 드시던데요. 아, 네. 나무 비유. 뿌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칙이나 마인드셋이 튼튼하고 또 흙, 즉 사회 환경이 좋아야 줄기,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그리고 잎과 열매, 습관이나 결과 같은 것들이 다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근본이 튼튼해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잎, 뭐 식단이라던가 운동법 이런 거에만 신경 쓰고 정작 제일 중요한 뿌리는 그냥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를 막 갈아 넣어야 성공한다 이런 믿음처럼요. 맞아요. 뿌리를 간과하기 쉽죠.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그 뿌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호르메시스 곡선, 다른 말로 하면 골디락스 지점하고도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골디락스 지점, 그게 뭐죠? 뭐든지 너무 적어도 안 좋고 또 너무 과해도 좋지 않다는 거 있잖아요. 그 최적의 딱 좋은 지점, 그걸 말하는 건데요. 아하, 스트레스든 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 자극이 없는 것도 성장에 도움이 안 되지만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나 번아웃은 오히려 기능을 망가뜨리죠. 그렇죠. 최고의 성과와 성장은 그 중간, 그러니까 적절한 어떤 도전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 적절한 도전.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작자들이 하루에 딱 4시간 정도만 고도로 집중해서 작업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산책을 하거나 쉬면서 재충전에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네, 우리 사회는 자꾸만 쉬지 말고 계속 달리라고 막 경주차처럼 소모하라고 압박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최고의 퍼포먼스는 그런 무작정 달리기보다는 현명한 관리, 자기 돌봄에서 나온다는 거죠. 현명한 관리. 특히 잠을 줄이는 거요. 이건 정말 인지기능을 크게 떨어뜨려서 오히려 전체적인 효율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뭐 현실적으로 그 균형점을 찾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맞아요. 현실은 좀 다르죠. 이 즐거움과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도파민에도 두 종류가 있다면서요. 아, 네네. 도파민 이야기 중요하죠. 정제된 탄수화물 같은 도파민이 있다고 해요. 그 왜 쇼츠 영상 계속 넘겨보는 거나 달콤한 간식, 술 같은 거요. 네, 즉각적인 쾌락. 그렇죠. 바로 기분은 좋아지는데 금방 확 꺼지고 오히려 나중에 기분이 더 안 좋아지면서 중독되기 쉬운 것들. 맞아요. 롤러코스터 같죠? 반면에 잡곡밥 같은 도파민도 있대요. 잡곡밥 도파민 비유가 좋네요. 네, 독서나 운동, 명상, 아니면 뭐 악기 연주처럼 즐거움이 서서히 차오르고 꽤 오래 지속되면서 뇌 건강에도 좋은 그런 진짜 즐거움이요. 순수한 즐거움. 여러분은 주로 어떤 종류의 즐거움을 찾고 계신가요? 정제된 거, 아니면 잡곡밥 같은 거. 네, 그래서 이 저속노화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게 결코 뭐 노잼 인생, 재미없는 삶을 살자는 게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훨씬 더 깊고 더 오래 지속되는 그런 찐재미, 꿀잼을 추구하자는 거죠. 꿀잼. 그렇죠. 순간적인 자극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우리 뇌 자체를 건강하게 바꾸는 일종의 도파민 리모델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파민 리모델링. 와, 이것도 멋진 표현인데요. 네, 이게 잘 되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도 줄고 잠도 더 잘 자게 되고 또 건강한 식습관으로 이어지고 이런 아주 긍정적인 선순환의 흐름을 타게 되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좋은데요. 그럼 이걸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죠. 정 박사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잠자는 시간 확보, 이걸 최우선으로 꼽으시더라고요. 역시 수면. 네, 절대 잠을 줄여서는 안 된다. 만약에 좀 부족했다면 차라리 잠깐이라도 낮잠을 자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요. 맞아요. 잠의 질과 양이 정말 중요하죠. 충분한 잠은 인지 능력을 확 끌어올려주니까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게 해준다는 거예요. 잠을 줄여서 시간을 버는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잠을 잘 자야 시간이 벌리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요즘 정보가 정말 넘쳐나잖아요. 네, 정보 홍수 시대죠. 그래서 이 정보들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눈,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괜한 공포 마케팅 같은데 휘둘리지 말고. 맞아요. 특히 건강 정보는 더 그렇죠. 네, 그 정보를 말하는 전문가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또 그 주장의 근거가 얼마나 탄탄한지, 이게 뭐 단순 세포 실험 결과인지, 아니면 동물 실험인지, 뭐 사례 연구인지, 관찰 연구인지, 아니면 정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인지, 더 나아가서 여러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이나 가이드라인 수준인지, 이런 근거 수준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수면은 그야말로 저속 노화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정보 분별력은 막 쏟아지는 유행에 그냥 휩쓸리지 않고 나에게 정말 맞는 길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종의 마음 근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음 근력. 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과 정보 분별력, 이게 잘 갖춰져야 장기적으로 균형 잡힌 실천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네요. 저속 노화라는 것이 단순히 특정 음식을 먹거나 뭐 특정 운동을 하는 그런 걸 넘어서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이자 마인드셋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만의 골디락스 지점을 잘 찾고 또 일상 속에서 잡곡밥 같은 즐거움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 그러니까 삶의 뿌리는 과연 지속 가능한 행복과 성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아직도 그 성공과 즐거움, 그리고 자기 돌봄 사이에서 좀 힘겨운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번 주에 그 균형점을 향해서 아주 작은 변화라도 좋으니 딱 하나만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과 제안이네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